공공부조의 실시 원칙보다도 이 기본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공공부조의 원리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최고 생보자물을 외우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최저생활보장입니다. 최적생활보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은 국가책임의 원리입니다. 국민책임의 원리가 아닙니다. 국민책임이 아니라 국가책임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생은 생존권 보장입니다. 법제에서 생존권 하면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이 보충성의 원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건데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절차에 필요한 것이 자산조사입니다. 자산조사해서 기준과 비교해서 자산조사를 통해 나오는 소득인정액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 부족분을 알기 위해서는 자산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보충해 주니까 굳이 내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이유가 없네. 보충해 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빈곤의 덫과 동의어죠. 그래서 빈곤의 덫이나 빈곤의 함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조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활조성은 자립을 말합니다. 자립을 조장하는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차별평등의 원리입니다. 무차별평등의 원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암기법대로 풀었습니다. 최, 국, 생, 보, 자, 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별표 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바로 공공부조의 목적이 됩니다. 최저생활보장은 공공부조의 목적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활조성도 공공부조의 목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공부조의 목적 두 가지를 골라내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29번 들어갑니다. 공공부조의 실시 원칙입니다. 1번은 신청, 직권병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요. 수급권자, 그 다음에 기타, 관계인, 이런 친족,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을 그분들이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직권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권병행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입니다. 보호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호기준이 최저생활보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저생활보장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이 되는데 그 부족한 정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보호 기준이 정해져 있고 부족한 정도를 보충해 주는 것이 공공부조의 실시입니다. 세 번째, 가구 단위의 원칙입니다. 가구에 동그라미 치시고 특별한 경우 개인을 단위로 하여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밑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 만약에 개인 단위의 원칙이다. 개인 단위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가구 단위의 원칙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개인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급여가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택보호가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필요 증응의 원칙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요구조사를 합니다. 그 요구조사에 의해서 요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의 원칙, 개별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급자분들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 상황에 맞게 도와드리라는 것입니다. 개별성 원칙 오른쪽에다가 맞춤형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맞춤형 급여라고도 하죠.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선 동그라미 치시고 타 급여 우선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우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우선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다른 법의 급여가 우선이다. 그래서 타법 우선 적용이라 합니다. 타법 우선 적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겠죠?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우선입니다. 부양 의무자 부양이 우선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법 우선 적용이란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써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기법이라 하거든요. 자, 국기법 우선 적용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국기법이 우선 적용이 아니라 다른 법의 적용이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인과학적 기준의 폐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인과학적 기준 폐지에 가로치시고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는 바로 연령 구분입니다. 연령 구분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과학적 기준에 연령이 있는데 그 연령의 구분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이런 연령의 범주가 있었는데 그 범주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 구분의 폐지가 바로 보편성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보편성을 보편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범주적인 공공부조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일반적인 공공부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공공부조를 보편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공공부조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 공공부조의 의미로서 끊어요. 인과학적 기준 폐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0번 불평등 지수 들어가겠습니다. 불평등 지수는 불평등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개 양극화로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척도가 바로 불평등 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지수 오른쪽에다가 양극화 척도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의 척도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 로렌츠 곡선입니다. 동그라미 2 지니 계수입니다. 동그라미 3 10분위 분배율 또는 10분위 분배 지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 애킨슨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바로 불평등 지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엥겔 계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죠. 엥겔 계수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엥겔 계수는 바로 최저 생계비 추정 방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31번에 최저 생계비 추정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엥겔 방식이 나옵니다. 엥겔 계수의 개념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불평등 지수에는 엥겔 계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불평등 지수가 있는데요. 거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렌츠 커브라고 하는 로렌츠 곡선입니다.